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차이나 투데이. 네, 오늘 스포츠 뉴스는 2부에서 다뤘기 때문에요.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차이나 투데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리커창 총리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리커창 중국 총리 참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경력을 거친 인물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리커창 총리 195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61살이죠. 네. 중국 최고 명문 역시 베이징 대학에서 학부는 법학을 공부를 했고요. 석박사 과정에서는 리닝이라는 유명한 시장주의 경제학자 밑에서 공부를 해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요. 일단 공청단이라고 네. 우리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본부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공청단 1인자가 누구냐. 바로 후진타오. 네. 후진타오 주석이었습니다. 이 공청단이라는 조직이요. 14살부터 28살까지 네. 중국 공산당에 관심이 많은 청년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회원은 지금 무려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군요. 그렇죠. 네. 나중에는 이제 일선 행정 경험을 쌓았는데요. 식량 생산을 많이 하는 허난성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하남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중공업지대인 랴오닝성 우리말로 료닝성이라는 데서 최고 책임자로 일을 했고요. 2007년에 이제 부총리 그래서 그 당시 원자바오 총리를 보좌를 했고 2013년부터 총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이 중국의 총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가? 우리나라도 지금 총리 문제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자, 행정부의 이 강요 임명권을 가진 책임 총리의 성격이 강하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책임 총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중국의 총리는 일단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는다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권력 서열 2위 아니면 3위인데 네. 지금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서 서열 2위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 총리는 이제 행정부를 통솔한다. 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행정부처가 지금 20몇 개가 되거든요. 이 행정부처의 1인자 그러니까 장관을 총리가 마음대로 임명하고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책임 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총리가 해외 순방했다 하면은 외교부장을 포함해 가지고 장관 7, 8명이 수행합니다. 네.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그리고 특히 경제 분야를 갖다 총리가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게 특징이라는 건데요. 네네. 후진타오 주석 시절만 해도 그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사실상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제 네. 분야 일을요. 그러니까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맡고 그러면서 공산당과 관련된 이런 일을 갖다 전담을 하고 행정부는 총리가 전담하는 이런 식의 투톱 체제를 이루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리커창 경제정책에다 해가지고 리코노믹스라고 2013년 6월인데요. 네. 그때 취임 석 달이 지난 그때쯤 서방의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용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무슨 지표도 발표하고 그러는 거였군요. 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력 분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투탑 시스템. 투탑 시스템이 네. 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이 경제 정책에서 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사사건건 충돌한다 이런 보도도 종종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난하이의 남북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남북전쟁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난하이라는 게 우리말로 중남해인데요. 베이징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우리로 치면 지금 여기가 뭐냐 하면은 청와대 정부종합청사가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한마디로 중국의 권력 핵심인데 그런데 왜 남북전쟁이냐. 중난하이 북쪽에 행정부처가 있고 남쪽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있고 같은 지역인데 북쪽 남쪽 이렇게 나뉘어 있군요. 청사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난하이의 남북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건데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해법을 갖다가 네. 얻을 것인가. 시진핑 주석은 이른바 역시 공급처 개혁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가 이제 생산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생산을 줄이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좀비 기업. 역시 자생력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서둘러 정리하자 네. 이런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리커창 총리는 그게 아니다.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경제를 갖다 살리는 쪽에다가 무게를 갖다 심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빚더미에 오른 역시 국영기업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리커창 총리는 시장에 맡기자,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자 이런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역시 공산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재밌네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일보가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데 여기에 5일 9일자 권위 있는 인사가 어떤 기고문을 실었는데 이걸 일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니까 중국 정부의 현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한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익명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경제 브레인인 류허라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네.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가 이제 경제 해법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거 재밌네요. 왜냐하면 이제 공산당이 존재하는 일당 독재 국가인 건 맞는데 또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 두 축이 과거에 저희 경제 공부할 때 케인즈주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통제해야 한다, 또는 시장 자율주의, 프리드먼 학파 이게 중국 내에 두 개가 충돌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시진핑 주석이요. 핵심이라는 지위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1인 지배체제 확고히 한다는 얘기 일전에 들려주셨는데 그럼 리커창 총리의 정치적 운명 어떻게 예상하세요? 리커창 총리의 정치적 운명 안 좋다고 봐야죠. 끝이 예견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얼마 전에 이제 사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려가지고 네, 핵심이라는 그렇죠. 지를 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이런 표현이 새로 생겼는데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중국 지도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시진핑 주석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10월 27일을 끝났는데 그 이튿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시진핑 주석이 주재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바로 공급책 계획으로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자. 아하.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경제 문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리코노믹스는 지고 시진핑의 경제정책 시코노믹스가 뜬다. 이런 네. 말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원 관계자들에게 시진핑 주석이 핵심 지위를 얻었다.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갖다가 철저하게 배우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그동안 리커창 총리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네.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1인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리커창 총리 입지가 훨씬 좁아지고 있다. 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네.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가을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네. 리커창 총리가 현직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그럼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네. 영향력은 과거 어느 총리보다 약한 약세 총리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체될 거냐 아니면 이 식물 총리로 남을 거냐. 이런 의문이군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내려간다, 실각한다 해도 또 새로운 총리를 뽑긴 뽑아야 될 텐데 그럼 신임 후임 총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후임 총리는 왕치산이라는 그리고 중앙기율위 검사위 서기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나이가 또 걸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식물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라 해가지고 네. 국회의장으로 예우를 갖추는 식으로 그렇군요. 끝낼 거다. 우리처럼 그렇게 막내 보이지는 않을 거다. 중국의 이 권력 이동도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투데이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강민원 그리고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